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빈기범이라고 합니다. 금일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그 아주 인상 깊은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에서 15년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 또는 성장 동력, 미래 성장 동력 또는 뭐 차세대 성장 동력 등에 관련된 논의가 참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우리 결국 우리 경제가 또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또 뭔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어떤 평균 수준에 맞춰서 적절히 정착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산업으로서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는 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펀더멘탈한 분야의 정책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교육 부문 같은 데가 아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저가 되는 펀더멘탈이 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또 많이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기가 사실 어렵다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2가 반드시 4가 아니라 5나 또는 6이 되는 그런 수학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1+1이 10이다. 틀린 것 같지만은 이진법의 세상에서는 맞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가 계속 뭔가 틀렸다고 하는 교육 또는 어떤 닫힌 교육이 아니라 보다 우리 사고 방식을 보다 좀 플렉서블하게 훨씬 더 오픈된 방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이 교육의 개혁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떤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대상으로서의 어떤 산업 자체로 보기보다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은 좀 무관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관심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다 관심의 어떤 강도나 어떤 방향이 좀 더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뭔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라고 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좀 발생할지 제가 한번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정부 부처 내에서 주무부처 간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미래부가 하겠다, 산업부가 하겠다, 중기부가 하겠다 또는 문화부가 하겠다, 심지어 또 지자체까지도 우리가 또 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산업 내 경쟁이 일어나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정부 내 부처 간의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되죠. 또 거기다가 국토문화금융위원회 또는 국방부까지도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추구를 하겠다고 들고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어떤 대통령 직속의 하나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각종의 위원회가 생기고 또 실이 생기고 국이 생기고 과가 또 생기고 또 연구소나 또 관련 어떤 지능기관 또는 재단 또는 등등 여러 가지 공기업들을 또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또 각 부처별 산하연구소나 대학 교수들에게 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부에서 주도를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하는 여러 가지 용역 또는 여러 가지 발표, 여러 가지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등등을 경쟁적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하고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또는 아무런 연계성도 없는 좀 불필요한 그런 노력들이 정부 부처 간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아마 제가 하는 상상이 거의 아주 틀린 헛된 상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어떤 부처가 결국 이제 주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또 부처가 4차 산업혁명 기업은 등록을 하라고 할 것이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업으로 인증받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또 협회를 설립하고 지원금 제도를 만들고, 지원금 제도가 물론 취지는 좋지만은 기업들이 사실 본래 비즈니스를 안 하고 지원금에 좀 더 목매달게 되는 또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처의 이 과장님께서 한번 기업들 다 모여 하면은
뭐 한마디면은 그 산업에 있는 모든 그 사장님들이 그 일 제쳐두고 다 모이는 좀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4차 산업혁명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기재부를 설득을 하게 되죠. 또 설득이 안 되면은 기재부를 미워하고 욕합니다. 갑자기 기재부가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공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 결코 저의 그 헛된 상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4차 산업혁명과는 전혀 그 아무런 관련도 없는 연관도 없는 불필요한 경쟁이고 아주 그 중요한 그 희소하고 귀중한 그런 공적의 또는 민간의 자원의 낭비만 상당히 수년간 일삼게 될 그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가 정부가 조금은 좀 무관심할 필요가 있다. 뭐 아예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지 말고 고속도로만 깔아주면 물류 산업이 알아서 육성이 될 것이고요. 전기차 산업을 직접 육성하려고 하지 말고 그 건축 토목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전기 시설 또는 어떤 배터리 시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떤 뭐 규제나 정책을 통해서 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런 어떤 인프라를 깔아주면 전기차가 좀 더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60년대, 70년대의 그 정부 주도에 물론 성공했었지만 그런 산업 발전의 그 성공에 여전히 그 젖어 있고 또 향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기도 버려야 될 때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어떤 정부 주도의 그 산업혁명은 그 버릴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교육 또 기초과학 또는 그 과학기술의 아까 또 박사님 대중과 말씀하셨는데 이런 저변화 등의 보다 좀 더 근본적인 분야 또 나아가서 어떤 사유재산권 또는 사적재산권 또는 어떤 공정 가격에 의한 어떤 시장에서 어떤 공정 거래보다 공정하고 좀 더 정의로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펀더멘탈하지만은 상당히 뭔가 좀 그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분야에 보다 정부가 힘써 주시는 것. 그 4차 산업혁명이 보다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